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 9단원 극대극소와 미분을 들어가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가 사실은 미분 단원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 9단원에 배운 모든 내용들이 모든 미분 문제에 사용이 됩니다. 다행인 거는요. 9단원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론,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나 변곡점에 대한 오목볼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증가함수, 극대극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에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200% 똑같습니다. 네,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점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초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나씩 다 설명을 하면 진행하면 강의가 너무 늘어져서 정작 중요한 공부할 때 힘이 빠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확인, 인정, 정리 하면서 진행을 하고, 단, 예시가 되는 함수들, 대상이 되는 함수들을 설명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천천히 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9단원 내용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미분단원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미분을 통한 함수의 증가함수와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수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은 오히려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 파트니까 보겠습니다.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가 증가가 뭐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함수가 오르막길, 증가의 증가. 감소가 뭐냐 이런 게 감소입니다. 근데 사실은 함수의 증가감소는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함수의 증가감소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렇게 이것도 함수가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거와 상관없어요. 함수의 증가는 정의가 뭐냐?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가 증가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기억하십시오.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이 증가고요. 반대가 되면 감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호가 들어가면은 안 돼요. 나중에 뒤에 공부하다 보면 등호 때문에 학생이 혼동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어떤 구간에서 다 증가하면 증가함수고 다 감소하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함수가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함수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증가함수라고 해서 f'x 0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f'x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걸로부터 증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0보다 작다고 나와 있으면 이거는 감소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는영이 되면은 이 구간에서 상수의 함수입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계속 미분하면 0이야. 그럼 상수함수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교재에 안 나와 있고 뒤에 이제 어드바이스 파트에 나와 있는데 뭐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함수가 증가라고 나오면 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모든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배웁니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미분 단원에 배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배우면 함수가 증가라고 나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쓴다는 사실을 외우셔야 돼요. 이때는 등호 안 들어가면 틀립니다. 갑자기 이제 막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전부 다 수트에 있어서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y는 x의 세제곱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특정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f'x가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있어요. 있지만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두 점을 잡든지 간에 x값이 커지면 y값이 무조건 커집니다. 똑같은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x값이 커지면 y값이 무조건 커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증가의 수학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구간의 상수함수가 되면 당연히 증가함수가 아니죠. 이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점, 보통 이제 여러분 정석교재는 유한계의 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가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말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다시 증가함수라고 하면은 f'x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 이것이 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는영이 되는 경우가 되게 좀 문제잖아요. 는영이 되는 경우가 만약에 유한한 점, 그러니까 상수함수처럼 무한히 많은 점에서 접선 경영이 0이 아니라 이렇게 한 개나 두 개 같은 유한한 점에서 접선 기울기 0이 되면 이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억하고 이 노란색을 외우셔야 돼요. 어떤 함수가 문제 증가라고 나오면 반드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이 는영이 되는 점이 되게 중요한 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소하면 반대가 되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f'x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들이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정을 할 필요 없고, 그럼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f'x를 구해보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있죠. 1-x분의 1 플러스 x가 언제나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양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명이 되는 값이 -2라고 플러스 2라고 치면은 수직선에서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은 x가 -1보다 커야 되거든요. -1보다 클 때는 얘는 1보단 작아야 돼요.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되면은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을 때에는 얘가 음수가 되려면은 1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x는 요거는 x가 -1부터 x가 플러스 1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지금 확인한 과정쌤이 얘가 는영이 되고 는영이 되는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이때는 안 되고 요때는 되고 요때는 안 되고 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요거를 미분합니다. 이 범위에서는요,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네요. ln 괄호 열고 1 플러스 x 마이너스 ln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x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 하는 값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f'x를 구하니까 얘는 문제가 1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분의 합성함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1이 되어서 이거를 통분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x가 1에서 마이너스 사이니까 x제곱도 역시 0에서부터 1 사이고 1에서 빼면 무조건 양수니까 양수분의 2니까 언제나 0보다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언제나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fx는 x의 x분의 1제곱.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에 다루는 함수는 아닙니다만, 로그를 잡아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감소한다. 그러면 f'x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여기다가 로그를 잡아서 ln fx로 잡습니다. 그럼 이 값은 ln x의 x분의 1이고, 요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 식은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x분의 f'x가 되고요. 요거는 함수의 곱미분에서 x분의 1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곱하기 ln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값은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 되어서 이 식은 x의 제곱으로 통분하게 되면 1 마이너스 ln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f'x는요, fx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따라서 f'x는 fx 곱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인데 fx가 무조건 양수죠. 왜냐하면 이 값은 x가 2보다 클 때는 밑도 양수고 지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이 값도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값이 언제나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f'x가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함수는 감소함수이거나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능령이 되는 함수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유한계의 점에서 0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3번. 함수 fx는 x분의 sin x는 또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f'x를 이용해서 x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x 코사인 x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니까 sin x
그래서 이게 이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음수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골치가 아프다. 확실한 거는 분모가 양수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 분자가 음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0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x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항상 음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f'x가 음수인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지요.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있는 독특한 내용인데 이미 이제 수투에서도 한두 번쯤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낯선 형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세로운 함수 y를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라고 나서 요것이 과연 이렇게 있을 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 y가. 근데 이걸 확인한 방법은요. 바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이 y'을 구하게 되면은 앞에 거면 뒤에 거, 뒤에 거면 앞에 거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x 사인 x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함수가 마이너스 x 사인 x라는 뜻은 요 함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 함수는요, 0,0을 지나는 건 맞습니까? x가 0이면은 여기 0이고 여기 0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는 언제나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는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f'x가 음수이므로 전체 값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독특하지만 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은 너무나 중요해요. 3번 모르면 안 돼요. 3번 알아야 됩니다. 3번. 좀 약간 고급 테크닉이에요.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새로운 함수라고 놓고 이것을 그려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에서 뭘 배우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수투에서 증가함수, 극대극소를 똑같이 다 배우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대상이 되는 함수가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논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런 형태를 갖다가 다항함수 같은 경우야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지수로그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못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도 하겠습니다. 역시 수투에 나왔던 내용이죠. 함수의 극대극소, 보통 뭐 우리가 극대극소를 갖다가 확인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때 이제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가 됐을 때 그 경계가 되는 요때 이걸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감소해서 증가로 올라가면서 경계가 되는 요때 이걸 우리가 극소라고 부릅니다. 극대와 극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것을 배웠는데 사실 극대와 극소도 정확하게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극대입니까? 아닙니까? 극대입니다. 극대는 이런 식으로 증가와 감소의 경계가 있었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말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함수도 말할 수 있는 상수함수였다가 이렇게 감소해. 그럼 이게 극대입니까? 아닙니까? 극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설명하게 되면은 극대는 수학적 정의가 주위보다 작지 않다. 이게 극대의 수학 정의예요. 주위값보다 작지 않다는 뜻은 주위값하고 같거나 크다는 뜻입니다. 주위값보다 이 a일 때 함수값이 주위값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주위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대야. 근데 현재 지금 이게 주위값보다 크죠. 주위값하고 같죠. 그러면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연속이어도 주위값보다 크잖아. 맞습니까? 극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이 단원이 미분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단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코멘트 할게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 점이 극대입니까? 극대입니다. 주위값하고 같기 때문에. 극소입니까? 극소입니다. 주위값 같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수능 계산에 이런 것만 나와요. 이런 것만 나와요. 왜냐면 미분 가능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가와 감소의 경계가 되는, 그러니까 F'X가 양수였다가, 양수면 아까 증가였잖아요. 0이 잠깐 됐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가 되는 경계는 이 접선의 길이 0이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극대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또 F'X가 음수였다가, 다시 말하면 감소하다가 다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또 양수가 되면서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 경계가 되는 점을 우리가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y는 x 세제곱 같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증가해서 증가로 바뀌는 파트도 있습니다. F'X의 부호는 양수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그 다음 다시 또 양수가 되는 파트,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점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요. 내가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은 일단 F'X가 0인 점을 먼저 구해. 왜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F'X 0이 되는 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음에 세 가지 운명입니다. 첫 번째는 극대이거나, 두 번째는 극소이거나,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자, 극대인 거, 극대이거나, F'X 0이 되는 점은 극대이거나, 극소이거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은 나중에 뭘로 배우냐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랑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경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능령이 되는 값은 극대, 극소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저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알겠죠? 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경석교재에 정리되어 있죠.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F'X는 항상 0이고, 그 다음 F'X가 0이면서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 값은 극대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이고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나 또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아까처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변곡점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변곡점은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수투에 나왔던 똑같은 함수죠. 왜냐하면 3차 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예. 이 그래프가 2하고 4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자, 수투를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정리 한번 할까요? 최고점에서 양수인 3차 함수가 그래프 개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프가 2하고 4에서 극값 간다면 극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감표도 그리고 하나씩 따져야 되지만 실력 정석 공부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필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스피디하게. 그래서 이 값은 2이고 요 값은 4라는 뜻인 거예요. 심지어는 2일 때 극대값, 4일 때 극소값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A, B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F'X를 구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일 때 접선의 길이 0이고 4일 때 접선의 길이 0이니까 2를 대입한 거랑 4를 대입할 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12에다가 4A 플러스 B를 하면은 0이 되고요. 여기다가 또 4를 대입하게 되면은 48 더하기 8A 더하기 B는 0이 되어서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이 값이 36 플러스 4A 는 0이 되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A의 마이너스 9, 36이니까 넘어간 B는 24인가요? 네, 24.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극대값 3일 때 극소값을 구하십시오.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많은데 지금 이 극대값이 3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럼 극소값은 뭡니까? 4를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2,3을 지난다는 걸 써볼까요? 2를 대입하니까 8. A가 마이너스 9입니다. 잠깐만 쓸까요,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C인데 이 그래프는 2, 여기다가는 8 마이너스 9, 4, 36 플러스 48 더하기 C가 되거든요. 이 값은 얼마입니까? 12에다가 20 더하기 C가 3이므로 따라서 C는 17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4일 때 얼마를 지났는지를 물어보는 건 4, 그러면 48, 아니 64네요. 64 마이너스 9 곱하기 16, 뭐 108이긴 합니다만, 144인가요? 144네. 예.
쓰지 말고 그냥 더하기 24 곱하기 4 플러스 17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계산하지 마시고 16으로 예쁘게 묶어지지요. 64는 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 곱하기 4는 6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 4, 16이니까 6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잠깐만요. 마이너스 17이야. 마이너스 17. 그래서 빼기 1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입니까? 10에서 9 빼니까 1에서 16 빼기 17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3일대의 함수값을 구할 수만 있으면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 때 함수값 구할 수 있으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만큼을 한 번 더 가면 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만 하고. 자, 그 다음에 9-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제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분수함수, 분수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뭐 등등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함수의 극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미분에서 는영이 되는 점을 찾고 좌우의 증가함수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확인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상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교재도 해설지를 보면 친절하게 증감표 다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극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필요한 경우만 그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좀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극값 구하는 과정을 일단 극값이 되는 후보는 무조건 f'x가 0이 되는 값밖에 없어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극값의 후보야. 그 중에서 극값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구해보겠습니다. f'x. 분모의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이 값은 2x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분모인 분자니 값은 2x에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니까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이거 좀 풀어 써볼게요. 여기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x의 세제곱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6x제곱이니까 여기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3으로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이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은요.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에 3으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는영이 되는 값은 당연히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3일 때하고 플러스 1일 때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극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때가 극값인지 아닌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증감표를 그려놨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뭐 최대한 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얘가 는영이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플러스 1이면 실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f'x를 구한 거거든요. f'x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볼게요. 1보다 크면 요 값 양수입니다. 이 값도 양수입니다. 이 값도 양수입니다. 항상 양수니까 그래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표를 살짝 그린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가 되면은 이 값은 양수지만 이 값은 음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음수가 되므로 함수가 감소하고 함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3일 때가 극대, 1일 때가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극값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극대값은 f-3이고요. 그 마이너스 3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9 더하기 3분의 18, 12분의 18이니까 2분의 3이 돼서 이게 극대값. 그 다음에 f1은 분모가 4고 분자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극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할 필요도 원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는영이 되는데 반드시 1 오른쪽 왼쪽의 증가함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봐봐. 얘는 1 근처에는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근데 이게 1보다 클 때는 양수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1 근처에서는 이 전체 부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근처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근처에서도 이 값은 무조건 음수입니다. 이 값은 무조건 양수고 마이너스 3 오른쪽 왼쪽에서 이 값이 음수에다가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 이 값은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이 전부 다 극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그 중에서 큰 거 극대값, 작은 거 극소값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함수에 대해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감표라든가 뭐 그래프 같은 거 구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최종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간결한 정보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이런 건 선택적으로 하시고 자 계속 할게요. 두 번째.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빼기 ax 더하기 1의 극대값이 b이고 극소값이 b분의 1입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역수관계입니다. 곱하면 1이 되는 거네요. 상수 a의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일단은 똑같아요. f'x가 0이 되는 거 먼저 구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분자미분 2x-a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분모미분 2x 더하기 1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능력인 값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걸 전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하시게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빼기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봤더니 2x의 세제곱이 없어지고요. 2x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제곱에서 마이너스 2ax제곱을 빼니까 이 식이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이 됩니다. 나머지 상수항은요. 또 ax 사라지네. ax도 사라지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a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이 식을 x제곱 묶어내면은 또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가 돼서 얘가 능령이 되는 값은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뿔마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막 그래프 이런 거 안 그릴게요. 어차피 a를 모르기 때문에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x가 뿔마 1일 때가 극값이 되는 후보이지만 반드시 극값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이 식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면은 1 근처랑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이 값이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값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극값이 되는 유일한 후보야. 다른 극값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b하고 b분의 1이라면 극값이 있다는 뜻이고 극값이 있다는 뜻은 이 중에 하나가 극대값이고 하나가 극소값이기 때문에 둘 다 극값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뭘 구하느냐. f2를 구합니다. 1을 구하면 분모가 3이 되고요. 분자는 2-a가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을 구합니다. 분모는 1이 되고요. 이 값은 2 플러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b고 얘가 b분의 1인지 얘가 b고 얘가 b분의 1인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문제에서 단 a가 마이너스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b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곱하면 1이 됩니다. 이제 곱하게 되니까 분모는 3분의 4-a 제곱이고 이 값이 1이므로 따라 4-a 제곱은 3이어서 따라서 a 제곱은 1이 되고 a는 뿔마 1이니까 a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a가 1이 되면은 얘가 3이 되는 거죠. 얘는 3분의 1 되는 겁니다. 근데 극대값이 b라고 나와 있으니까 b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극대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이고 3분의 1이고 이 당연히 극대값인 거죠. 알겠습니까? 요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번 달 후반부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고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세요. 9-4번. 네.
대상이 되는 함수가 새로운 함수들이죠.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루트가 있지만 x제곱이 있으니까 x가 언제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됩니다. x가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x의 3분의 2제곱이야. 그러면 당연히 극각 구하는 과정 f'x가 0이 되는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얘 앞에 튀어나오니까 3분의 2.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는영이 되는 값은 x가 0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 값은 0, 0 대입하니까 0이 되어서 정답은 0이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극값 구하는 거니까 0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값이 0을 주의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돼요. 보세요. 0보다 크면 이 값 양수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0보다 작으면 항상 이게 마이너스 3분의 무슨 말입니까? 세제곱근 루트 x분의 1에 앞에 3분의 2가 붙는 거기 때문에 x가 음수면 이 값은 여전히 음수입니다. 홀수 제곱근은 그대로 부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란 말 그래프 감수하는 뜻이니까 0일 때 이 0은 뭡니까? 극소값입니다. 극소값. 극소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또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또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역시 x가 실전 집합에서 정의가 돼요. 이거 정리를 하면 이게 x의 3분의 2제곱이니까 x랑 곱하게 되면 x가 3분의 5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식은 f'x를 또 구합니다. 3분의 5에 x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묶어내볼까요? 이 식을,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이 있어갖고 좀 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가요? 지금 x가 3분의 1로 묶고, 세제곱근 루트 x분의 1로 묶을 거야. 다시 말해, 이게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 이걸 묶게 되면은, 여기는 5 곱하기 x가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는영이 되는 값은 딱 보이죠? 얼마가 되는 겁니까? 는영이 되는 값. x가 잠깐만요. x가 5분의 2일 때 하고 그 다음에 0이 될 때가 될까 안 될까? 0이 될 때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다. 0이 될 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0일 때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함수값은 있어. 잘 봐. 0일 때 미분 가능합니까? 안 돼. 이 f'에서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은 있는데, 이 값은 있는데, 0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0분의 1 꼴이잖아, 이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 이 말이야. f'0은 없어요, 없어. 근데 이상하다. 0일 때 함수값은 있는데, 그러면 이 일 말인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0일 때가 되게 문제인데, 0일 때는, 이런 거예요. 0일 때 함수값은 0 대입하면 0이니까 0,0을 지납니다. 잘 봐요. 0보다 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0보다 클 때는 얘가 마이너스 0 근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걸 보고 할게요. 이걸 보고. 자, 0보다 클 때는 자, 0보다 큰데 0에 하나씩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이 값이 0이에요. 0. 근데 0보다 큰 쪽에서는 이 값이 0분의 1꼴에다가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얘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작은 값인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하는 이런 꼴의 그래프입니다. 0보다 큰 쪽에서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x가 0보다 컸을 때는 이 값이 세제곱근 루트 x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꼴인 거야. 0에 가깝게 되면 이 값은 앞에 건 0이 될 거 아닙니까? f' 0 가까운 값이. 근데 이 값은 0분의 1 꼴이기 때문에 0은 아닌 거야, 절대로. 0에 가깝게 되면은 이 값이 굉장히 커지겠죠. 얘도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 겁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얘는 여전히 0이에요. 근데 이 값이 역시 0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0분의 1 꼴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그래프가 여기서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미분은 불가능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는 말할 수 있냐면요. 0일 때 극대라고는 말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무조건 연속인 함수고 연속인 함수이면서 미분은 불가능한 점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이 그래프 자체가 극값은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극대가 되는 값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일 때는 이 5분의 2인 것은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예. 5분의 2는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5분의 2의 제곱이니까 25분의 4의 세제곱근 루트 곱하기 5분의 1 빼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네. 이게 바로 내가 극소가 되는 값입니다. 함수 연속이니까 극대값만 두 개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극대값, 극소값. 왜냐하면 이 값 근처에서 증가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판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가 기본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극대 극소의 판정도 미분 가능한 것을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은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는 함수.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풀어보면은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극대 극소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다음 방금 이제 거듭 제곱근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면 이게 분모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항함수하고 논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수투에서 미적분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9-5번 계속해서 극대극소와 미분,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오목볼록과 변곡점, 그리고 또 함수의 그래프, 뭐 할 만한 내용이 정말 많은데 9단원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 공부를 하면서 9단원을 제대로 정복하셔야지만이 그 뒤에 10단원, 11단원 전부 다 순탄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9단원이 무너지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도함수 활용 파트가 모두 어렵게 될 거라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9-5분부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